오늘의 영화는 스탈린이 죽었다. 그리고 느낌표 하나 찍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극장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를 봤어요. 러시아 영화였는데 나타샤 메르클로바, 알렉세이 추보프 주연의 볼코노보프 대위 탈출하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대숙청의 시대. 네. 대숙청의 시대인데 펄즈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네. 대수청의 시대. 대숙청의 시대에 맨 앞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고? 볼코노고프 대위.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은 불러다가 억지로 자백시키는 거예요. 자백이 완성되면 빵! 이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스탈린은 숙청에 도움을 줬던 애들까지 숙청했거든요. 맞아. 네. 근데 어느 날 자기 친구들이 하나씩 잡혀가는 거예요. 이씨 내 차례인가 보다. 근데 어떤 다른 먼저 도망간 친구를 만납니다. 네, 그 친구가 얘기를 해요. 죽은 친구였나?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그 친구가 너는 네가 죽인 사람들 가족으로부터 단 한 명으로라도 용서를 받아야 돼. 용서받지 못하면 넌 지옥에 떨어져.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압박감을 가지고 자기가 죽이는데 힘을 썼던 사람들의 가족들을 한 명씩 찾아다닌다는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재밌겠다. 당시 그리고 그 사회 어목했던 분위기가 네. 이건 정말 리얼리스틱하게 살아 있어요. 그거는 러시아에서 실제로 만든 거고요. 예. 그래서 요새 같은 분위기에 러시아가 어떻게 그런 영화를 만들었지? 2021년작이에요. 물론 네. 뭐 지금 푸틴은 스탈린주의를 옹호하진 않고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고 해서 스탈린주의를 막 까서 조롱하는 서양에 대해서는 되게 싫어하고 네. 딱 그 중간 있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싫어했지. 그래서 상영 금지시켰잖아. 그렇지. 네, 러시아 상영 못했어요. 그랬을 네.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보면 솔직히 러시아 지도자, 물론 블랙 코미디인 건 알겠는데 예, 러시아 지도자들을 너무 희화화해요. 그렇죠. 바보 등신을 만들어놨잖아요. 아니 그래도 한 나라에 물론 나쁜 사람들이죠. 사람 죽이고 생각 나쁜 사람들인데 막 이렇게 막 배치기 하면서 농담 따먹기 하고 있고.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그렇게 큰 영토를 다스렸지라고 생각 들지. 근데 또 약간 극단적으로 희화화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랬을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이랬던 면도 많이 느낌이 있고요. 들어요. 예. 네. 자기들끼리는 이제 사실은 이제 되게 이게 사실 파티하다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니까 네. 완전 측근들이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격의 없이 하는 행동들의 일부는 사실성이 없진 않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기록된 바가 있으니까. 근데 역사적 사실과 어긋나는 것들도 꽤 있고. 그래요.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뭐 대충 얼추 따라가는 부분은 맞아 들어가고요. 네. 세부적인 내용의 묘사나 이런 것들은 뭐 거의 그냥 창작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영화의 간단한 줄거리를 우리 봉우리가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1953년인가요? 53년. 네. 이제 요시프 스탈린이 갑자기 급사하는 상황을 이제 그린 영화인데 그 전후 상황을 그린 영화인데 이게 이거는 역사적으로 고증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부터 진짜 웃긴데 그때 당시 이 대숙청으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던 권력을 유지하던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 사회가 얼마나 어목했는지 그 묘사가 나오는데 라디오 부스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교향악단이 이제 교향곡을 라이브로 연주를 하는데 스탈린이 그거 오늘 너무 좋았다고 녹음본을 달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영화가 시작되는데 그때 이 멘붕에 빠진 그 라디오 국장 야, 우리 녹음했냐? 안 했는데요. 그 순간부터 빵빵 터집니다. 몇 분에 전화를 하는데 지금부터 할까? 언제부터 할까? 뭐. 전화를 걸었을 때부터 할까? 내가 받은 순간부터냐? 끊은 순간부터냐? 정말 확실해? 내일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확실하냐고. 근데 여기서 말 잘못하면 날아가는 거죠. 네. 네. 거기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그 스탈린이 녹음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은 지휘자가 갑자기 쓰러져 죽고 막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피아니스트가 쪽지를 넣습니다. 녹음본에다가. 근데 그 쪽지가 이제 스탈린을 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탈린이 왜냐면 개인적인 구원이 있었으니까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스탈린이 그걸 보고 이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급사하게 되고. 딱히 그걸 보고서라기보다는 그냥 원래 급사인가? 웃다가 이제 그 혈관이 터진 거죠 그냥. 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벌어지는 이 권력자들, 스탈린 측근들의 권력자들의 다음 왕좌에 앉기 위한 이 똥꼬쇼. 말도 안 되는 진짜 말 그대로 똥꼬쇼죠 이거는. 실제로 이랬을까 싶긴 한데 뭐 전체적인 얼기는 비슷하겠죠. 실제로 그 후르시프랑
네. 누구죠? 그 비밀 경찰 베리아. 예, 아, 베리아. 베리아 간의 알력 다툼 이런 건 실제로 있었고 베리아는 실제로 죽었으니까. 그렇죠. 네. 코믹 터치가 네. 들어가서 그렇지. 그리고 사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 잘 많이 나타나잖아요. 당연히 당황하고 네. 이제 혼란스럽고 이런 게 나타나죠. 예. 그거 이제 제3자의 시선으로 보면 겁나 웃긴 거거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영화도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 네. 네. 그 꼬라지가 얼마나 웃겼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진짜 고증이 좋은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하고 저 스탈린 죽었다가 거의 쌍독이 같은 그런 네. 특성이 있는 영화예요. 네. 권력의 핵심부를 의 맞아요. 마지막을 이제 네. 그린다라고 하면서. 근데 훨씬 역사적 고증이 잘 됐지. 네. 아니 스탈린은 죽었다는 훨씬 웃기죠. 그때 그 사람들에 비하면 이쪽은 이제 훨씬 코미디 쪽에 이제 간 그렇지, 거고. 그렇지. 엄청 웃기고. 저는 이 영화는 거의 오스틴 파워에 가까운 네, 네. 코믹 터치라고 생각해요. 예. 영국적 블랙 유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다 이해 못해도 웃겨. 네, 그래도 웃겨요. 그래도. 나는 그 말렌코프가 네. 베리알 무서워하잖아. 네. 의장되는 애가. 네. 걔가 너희들 다 있으라 그랬다고 자기를 빼고 네. all of you, all of you. 아니 그랬더니 다른 데는 아니 all of you. 아니라고 난 아니라고. 나는 빠진다고. 그 너무 웃긴 장면이었어요. 그 말렌코프 때문에 웃긴 장면이 좀 있습니다. 꽤 많아요. 콜세 장면. 예, 네. 그 스탈린 죽고 나서도 아마 말렌코프만 눈치보다 들어올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문 열고 들어오는데 혼자 스탈린이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 막 기다리고 있고. 예. 가장 쫄보죠. 네. 네, 가장 좋고. 근데 가장 나댄 사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차기 권력자로 보였던 사람이 뒤통수를 세게 맞게 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요. 야, 저 자식이 후계자가 되면 우리 다 날아가겠는데? 그렇지. 우리가 치자. 음.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영국 퀴즈 프로그램 중에 더 위키스트 링크라고 하는 유명한 위키스트 링크? 프로그램. 예. 네. 그게 최약체 뭐 이런 뜻인데 네. 이제 쭉 해서 이렇게 퀴즈를 잘 따가면은 이제 꼴등부터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이제 방식이에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떠냐면 네. 제일 처음에 그 1등한 사람더러 누구 떨어뜨릴지 결정하게 해. 아, 잔인하다. 그럼 그러니까 얘가 누가 구멍인지 언제나 찾아내는 거죠. 2등을 떨어뜨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2등을 떨어뜨려. 예. 근데 웃기는 그렇지. 건 그렇게 살아남은 3등과 4등이 나중에 얘를 또 이겨. 야, 재밌겠는데요? 굉장히 재밌어요. 법적 지출하겠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어. 뭐랄까 이렇게 바탕에 깔려 있는 그 이기심과 아. 온갖 겉모술 수 있잖아. 네. 이런 게 나타나는 거야. 실력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는. 어떻게든 내 선택을 응.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써먹으려는. 예.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그런 아주 인간 그 말초신경에 깔려 있는 그런 권력욕과 추악한 모습들, 후리쇼프랑 베리아랑 또 몰로토프, 네. 뭐 이제 몰로토프. 네, 이 사람까지 몰로토프는 워낙 유명한 사람. 아, 이름들이 워낙 어려워요, 또. 네. 그 사람들끼리의 알력 다툼도 이 영화의 핵심이긴 하지만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그 대학살 시대의 이 비밀 경찰의 모습들. 숙청하는 그 방식과 네. 굉장히 저는 이 스탈린 시대 영화를 처음 본 거거든요. 이렇게 실사로 그려 많이 없죠, 잘. 네.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숙청의 방식이 아니, 무슨 밥 먹듯이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그럼. 네. 뭐 너 오늘 리스트에 올라왔어. 뭐 이리 와. 얘는 아내 앞에서 죽여.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가서 그렇게 죽이고. 너무 깜짝 놀랐어. 그 부분도 되게 깜짝 놀랐어. 아내 앞에서 먼저 남편이 죽는 걸 보여줘. 네. 그 다음에 아내도 죽여. 아니 그거를 무슨 야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해 뭐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면서 그게 다 이루어지니까 그거 좀 놀랐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그 숙청을 행한 사람들까지 숙청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대숙청도 정말 우리가 홀로코스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못지않게 우리도 이 스탈린의 대수청도 정말 놀랐어요. 그렇죠. 우리가 네.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의외로 이걸 다룬 영화가 별로 없어요. 네. 진짜 많이 죽었다고만 알고 있지. 네. 이런 식으로 60만 하니까, 명인가가 예. 죽었지. 네. 60만 그래서 명이면 이거 약간 우픈 장면인데 의사가 없어요. 스탈린이 죽었는데 어. 의사. 그것도 실제로 있었던 네. 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스탈린이 말년에 의사들을 많이 숙청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의사 음모라고 이제 번역되는 닥터 스플롯이라고 이제 번역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주치해 주던 그래서 좋은 의사가 없잖아. 실력 좋은 의심했구나. 의사를 다 내쫓았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의심을 했구나. 얘를 잘라버렸다고. 근데 그 사람이 또 하필이면 유태인이었어요. 그래서 유태인에 대한 일종의 홀로코스트하고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어. 유능한 유태인들을 싹 다 이제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 또는 쫓아내버리는 일들. 유태인은 참 여기저기서 미움을 많이 그렇죠. 받네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독소전을 결국 스탈린이 영웅이 된 건 독소전을 이겨가지고 네. 영웅이 네. 된 건데 네. 그리고 실제로 서방세계한테도 영웅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예. 독일을 결국은 나치를 붙잡은 게 이제 그 소련이니까. 도전에서 이기지 않았으면 사실 네.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스탈린이 사실 약간의 우상적인 면도 좀 있었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그 사실 나치의 도적적인 타격은 결국 유태인 대학살이었던 거 아니에요. 네. 더 이상 미국이 못 봐주게 됐던 이유 중에 네. 하나도 그런 거였고. 그런데 그 유태인을 똑같은 방식으로 죽인 맞아요. 2차 세계대전 당사자 아닌가 승전국이었던 거야. 아무튼 그 대학살 시대의 잔혹함이 네. 코믹하면 그러니까 되게 기묘하게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 안에. 코미디는 원래 섬뜩한 칼날을 맞아요. 숨기고 있어야 해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영화는 정말 좋은 코미디 영화입니다. 네. 정말 그거잖아요. 진짜 아까 보은이가 말한 대로 야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수준으로 누굴 죽일까 살릴까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베리아라는 삼촌은 나쁜 사람이더만. 같이 진짜 멀쩡하게 같이 놀다 가가지고 야 쟤는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일 거야.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그 이러면 몰로토프한테 그러지 않아요? 영화 어, 초반부에? 맞아. 네. 그런 거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스탈린 너 죽고 싶냐? 뭐 이러면은 입딱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서 뭐. 이 사회가 얼마나 무섭느냐. 그래서 음. 후르시초프가 사실 다음 정권 잡는 사람인데 스탈린 살아있을 때 이것도 영화 초반부인데 음. 스탈린한테 무슨 농담을 했는지를 자기가 다 기록을 해놓더라고. 혹시라도 나중에 자기 이 농담을 그러니까 농담으로 웃겼다 이거는 되게 기분이 좋은데 그렇지. 꼬투리 잡힐 게 있나 없나 그걸 다 기록을 그렇지, 해놓더라고. 그렇지. 그걸 와이프가 또 이제 적어줘. 이거는 괜찮고 저건 안 평가해줘. 괜찮다고. 야.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권력욕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중반쯤 보다 보니까 이건 생존에 대한 얘기다. 생존 욕구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예, 권력의 욕구라기보다는 내가 잡지 않으면 죽으니까. 맞아요. 네. 진짜 죽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중반쯤 가면 내가 권력을 잡겠다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아. 살겠다라는 사람만 있는 거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살려다 보니까 베리아를 죽여야 되는 거야. 그렇지. 저놈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 이렇게 맞아. 되는 거지. 저놈을 살려놨다간 정권 잡고 우리 다 죽일 거야. 안 되겠다. 우리가 쳐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야 이게 권력욕도 아니고, 그러니까 권력의 최상층으로 올라갔는데 결국 맨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네. 이 영화를 오늘 하자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요. 네.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리나라 지금 정부라든가 여기서 벌어진 권력 암투라든가 권력 투쟁 모습을 보면 권력을 혼자서 다 가지고 권력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우고 뭐 이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일념으로 싸워온 거예요. 아마도 조국 전 장관 공면 네. 그때도 맞아, 그랬을 맞아. 테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을 테고요. 음. 이게 단순히 정치군인처럼 옛날의 정치군인처럼 내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 애들 쫙 모아가지고 쿠데타고 이게 아니라 예. 내가 이 상태에서 일촉즉발의 차이로 또는 간발의 차이로 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어. 밀려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여기서 뭐 실제로 생명을 뺏는 건 아니겠지만 네. 이거를 끊임없이 지나쳐 온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요. 물론 모든 권력이 다 그렇습니다만 네. 지금 정부나 지금 정부 여당의 핵심 권력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아, 생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네. 거구나. 생존해서 빨리 내가 더 빨리 찌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일념으로 살아온 기술자들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같은 여당 내부도 그렇게 대하는 거고 정치의 파트너인 야당도 그렇게 대하는 거고 심지어는 국민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살려놓으면 내 목 끝에 칼을 그렇죠. 댈 놈들. 근데 또 하나 좀 재밌는 점은 말이죠. 우리는 지금 스탈린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권력 내려놓으면 목숨까지 잃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하다못해 재수 없으면 뭐 재판 몇 번 받을 수도 그렇죠. 있겠지. 예, 예. 하지만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다. 안 하고 싶어. 나는 예전에 그 무슨 만화에서 봤는데 나는 죽고 죽이는 나선에서 내려가겠다. 라고 말하고 칼을 놓는 무사가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칼을 놓으면 내가 죽을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 칼을 포기를 못 하는 거죠. 예, 예. 바로 이제 그것도 되게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인데 네. 그게 권력 중독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데요. 네. 권력 중독 증상이 심한 사람은 네. 권력이 놓여지는 순간을 실제로 목숨을 잃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칼을 그게 내려놓으면 중독된 네. 거구나. 난 죽는 거구나. 나는 이게 북한에 쓸 말로 정치적 생명이란 말이 있는데 네. 신체적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정치적 생명이야. 와. 조선시대로 치면은 명예야. 그래서 숙청도 사실 직접 죽이는 거 말고 실각시키는 것도 엄청난 거죠. 의미라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로 전형적으로 권력의 민감도가 엄청나게 높은 종류의 인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약간 포기도 하고 네. 지쳤다. 차라리 내가 그냥 놓겠다. 그냥 혼자서라도 평안하게 살자. 네, 네. 예를 들면 대통령 같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쪽 집단은 안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안 그런 인간들만 모였군요. 그러니까 투쟁에선 지는 싸움이 될 수밖에 생존으로 없어요.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럼요. 생존으로까지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뭐 내가 왜 대통령은- 이 치사한 싸움을 하고 있어야 맞아. 되나. 문 대통령은 항상 입버릇처럼 잃는 것도 얘기했잖아. 아닌데.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목숨 걸고 달려들면 사실 이기 힘들지. 그렇지. 그게 이깁니다. 그래서. 네. 네. 그리고 그 기술자들이 모여 있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검사라는 직업 안에서도 특수부 검사로서. 그렇죠. 검사 안에서 그 암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막 그럼요. 다른 네. 창작물이나 영화에서도 많이 봤으니까요. 예. 누가 무슨 사건 맡을 것이냐.
밀려나고 뭐 검사장 눈에 들고 능력 있는 검사로도 사람들이한테 인식되고 이런 것도 뭐 더킹이라는 영화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만 아 그러면 이분들에게 있어서 권력을 놓는 건 곧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입니다. 예, 총 맞은 거예요. 예. 근데 권력 중독도 중독이지만 중독이 돼서 그렇게 돼 있겠지만 권력을 잃으면 칼을 놓으면은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 방식이 쉽게 말해서 스탈린 시대나 그보다 더 전근대적인 그런 시대의 관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하자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건데 이게 1953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70년, 80년 전에 설마 이런 일들이 현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진 않는단 말이죠. 네. 심지어 러시아에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 시대의 두뇌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그 시대의 두뇌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러면은 고위 공무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가 없고요. 화장실 물이 잘 안 내려가는 시대예요. 네. 1953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마인드로 살고 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그 시대 어마어마한 마인드니까 겁니다. 숙청하고 싶은 사람을 실제 죽이진 못하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슈들처럼 윤미향 뻑하면 의원처럼. 반국가 단체. 그렇죠. 예. 뻑하면 낙인 찍어가지고. 예. 너덜너덜하게만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뻑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뭐 국민 자격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제가 이런 표현까지 쓰고 싶진 않습니다만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때 보면은 이제 왜 과잉한 행동으로 사람을 좀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시체들이 나오는 경우도 오버킬이라고 있어요. 그러죠. 오버킬, 네네네네. 오버킬이라고 네. 말하는. 네. 그렇죠? 이건 단지 돈을 먹기 위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복수도 아니고 뭔가 너무 심할 맞아. 정도로 자상이 남아 있어. 예. 이건 뭐냐면 살짝 사이코패스에다가 뭔가 폭력 성향도 그쵸, 그쵸. 있지만 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 범죄의 특성을 보여주는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내가 너무나 분노하는 거고 응? 너무나 막게 정말로 예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걸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 아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사화 때도 그렇고 숙청의 기본은 그거잖아요. 내가 되치기 당할 씨앗을 남겨놓지 않는다. 그렇지. 아예 완전히 씨를 밀어버린다. 말려야 돼. 예. 씨를 밀어버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이해가 됐거든요. 지금 네. 윤미향 의원 또 때리게 하는 거나 네.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의 모든 가족을 그렇게 네. 한 명 한 명 잡아다가 정말 고문하듯이 대하는 거나 이게 어설프게 뭔가를 남겨놓으면 되치기 당한다라는 그렇죠. 네. 그런 이것도 나름의 절박한 생존 그렇죠. 이게 의식이잖아요. 다 모든 그렇죠. 결국은 네. 이거를 생존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로. 그렇지. 권력을 놓았을 때나 권력이 느슨해졌을 때 다시 치고 들어올 것에 대한 생각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재기 불가능한 수준으로 그렇죠. 네. 박살을 내놓지 않으면 아직 못 죽인 거지. 그렇죠. 그건. 조폭이 무릎 인대 끊어놓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정근대적인 사고입니까? 사실 윤미향 의원 시민운동가 출신이고 비례의원이에요. 네. 네. 이분이 뭐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이분이 대통령 되겠냐고 막말로. 이분이 복수를 하면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없는 것 같지만 네, 네, 킥해봐야 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든가 아니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다고 예를 들어서 뭐 친북단체 행사에 갔다고 이 정도로 사람을 낙인 찍고 짓밟는 거는 말 그대로 1950년대 스탈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안 돼요. 와 근데 이게 나한테 복수할 거라고 생각하는 말도 맞아, 안 맞아. 되는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소름 끼치는 게 대수청의 시대에 그랬단 말이죠. 아주 잔인하게 몇 사람을 죽이고 나면 그게 계속 광고 효과가 되잖아요. 네. 덤비면 뒤진다. 덤비면 이 꼴 난다 니네.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드러난 몇몇의 처형은 더 잔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는. 네. 아까 봉우리 말한 씨를 말려버리는. 그것도 역시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유시민 작가가 이제 영장류 그러니까 침팬치 우두머리 네. 침팬치론 수컷 네. 침팬치론을 펼치셨잖아요. 예. 뭐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약간은 더 들어가요. 제 생각은 실제로 파충류의 두뇌라는 말이 있거든요. 파충류의 두뇌. 네, 파충류의 두뇌라는 말이 있어요. 네. 파충류의 두뇌, 이 사람들이 파충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두뇌 안에는 영장류의 두뇌가 있고 파충류의 두뇌가 있어요. 그게 아주 옛날에 그게 남아 있나 보다. 그렇죠. 원뇌라고 부르는 안에 이만한 게 있고요. 그 위에 신피질이라고 부르는 두뇌가 쌓여져 있어요. 예, 우리가 주름이 있는 두뇌 있잖아요. 네네. 이게 바깥 겉을 싸고 있는 거예요. 어. 신경이 연결돼서 손과체나 이렇게 통해서 안에는 원뇌를 구성하고 있는 안에 뇌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파충류의 두뇌라고 흔히 불러요. 어. 이게 진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진화해오는 과정에서 두뇌 체계를 발전시키면서 네. 동물로서 가장 발달된 음. 원뇌의 형태를 가지게 됐거든. 이거는 빠르게 나를 방어하고 빠르게 공격하고 아. 빠르게 도망가고 본능적인 부분이구나. 네, 본능적이고 공격적이고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는데 음. 특화돼 있는 거야. 네. 여기에는 뭐 가릴 게 없어. 좀 가족이든 생존을 뭐가 됐든 위해서라면. 생존을 위해서는 얘는 완전히 생존 머신이거든. 어. 예. 파충류의 두뇌는 생존 머신이에요. 여기에는 도덕도 없고 뭐도 없어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영장류의 두뇌가 생깁니다. 네네. 이게 심피질인데 심피질은 언어 능력, 도덕적 판단 능력 이런 것들, 유대 능력 이런 것들을 가져요. 그래서 서로 보고서 같이 슬퍼할 줄 알고 예. 연결해가지고 같이 편을 먹기도 하고 막 이러는 두뇌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심피질과 이 안에 있는 원뇌, 파충류의 두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겠네. 술 먹은 경우. 아, 나 오늘은 자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네. 술 먹지도 않았는데 먹은 것 같네. 아니 적합한 예시라서 뭐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거잖아. 술을 먹으면 심피질이 이렇게 둔해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되고 막 도덕적 어쩐지. 판단 능력도 사라지고 적개심이 늘어나고. 그렇죠. 공격성이 어쩐지 올라오잖아요. 그 싸우니까 머리가 겁나 아파요. 그건 약간 다른 이유긴 그래요? 하지만 그럼 맞아 두드려 맞아.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심피질의 기능이 제어되면 바로 파충류의 두뇌의 기능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살아난다기보다는 그게 지배하죠. 테이크 오버 하는군요. 네. 그래서 주도권을 나 가지고. 무시해. 뭐? 너 뭐야? 응. 뭐, 괜히 또 슬픈 우와 막 울고 막 이러는 거야. 예. 남의 일 같지 않고. 왜냐하면 네 일이니까. 근데 술 깨고 나면 이불킥을 하는 이유가 심피질이 다시 되살아나서 되살아났구나. 이 기억이 있거든. 내가 인간으로서 왜 이랬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컷 두목 영장류의 두뇌라고 판단하기엔 너무나 원시적이야. 침패치 두목이라고 하더라도 걔네들도 대의명 부분이 있고 영웅 의식이 있고 그렇지.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도자로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럼요. 지도자로서 의무, 예. 지도자로서 죽어가는 뭐 이런 뭘 것도 해야 있고. 되는 게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쓸쓸하게 막 패배하고 사라지는 이런 것도 예.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이거 저기 뭐지? 플래닛 오브 더 에임스 저기 뭐야? 화성 침공이 아니. 이거 뭐지? 그 마지막에 그 자유의 여신상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이 영화 제목이 뭐였더라? 왜 이게 생각이 안 나? 이게 혹성 탈출. 혹성 탈출 그래. 혹성 탈출 그 리부트 돼가지고 시리즈가 나왔잖아요. 그거 재밌게 여기에 그 영장류 왕의 모습이 정말 자세해요. 맞아요. 네. 네. 이거 보면 딱 그 다큐멘터리 네. 보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맞아. 거기에 그 지도자로서의 의무가 나와. 맞아. 네. 맞아. 그 지켜야 되는 위험이 있고 네. 명예가 있고 그럼요. 명분이 네. 중요하고. 여러분들 그 의외로 되게 그 이런 뭔가 두목이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수컷 네. 육체적으로 힘이 강한 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겨서 뭔가를 자리를 차지한 자들의 고독과 외로움과 그다음에 또 영웅적인 면이 있어요. 그 원숭이 사회도 비장미 있다는 같은 거지. 게 있어요. 예, 비장미. 예. 네. 그거를 반드시 옳다 그르다 말하기 전에 네. 나는 이런 비장미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 권력의 행태 속에는 비장미가 없어요. 네. 스탈린의 죽음 속에 비장미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 네. 비슷하네 약간 진짜로.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쌌던 그 주변의 권력자들 사이에 비장미가 있습니까? 그 권력을 없죠. 추구하는 행동 영화 속에? 보면 없죠. 우스워요. 근데 같은 쓰레기 인간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큰 제국을 만들었고 독소 전쟁을 승리했던 사람이 그랬을까? 아니죠. 멀쩡했을 때는 안 그랬겠지. 그렇지. 멀쩡했을 때는 좀 더 비장미가 있었대고 영웅적이었겠고 실제로 스탈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론가였기도 네. 했고. 네. 하지만 생존이라는 관점에서의 권력으로 들어가는 순간 파충류의 두뇌가 작동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권력 중독이 된 거구나. 그럼요. 예. 그리고 엄청나게 큰 제국을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 처음으로 건설했는데 노동자의 영웅이 됐는데 그렇죠? 게다가 굶어 죽고 있던 러시아 농노들을 내가 살려냈는데 그렇지. 네. 심지어 짤에 취해 본인도 있었던. 되게 가난한 집. 이게 사실 네, 삼박자가 완벽했거든요. 혁명, 명분, 그 결과까지. 그럼요. 네. 스탈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러시아는 그래서 되게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없었으면 우리는 짜르의 압제로부터 정말 제대로 벗어나서 산업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그건 그러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산업화를 박정희에 이뤘으니까.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과 네. 유사한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그렇겠네. 있다. 사람은 많이 죽였지만. 그래서 이 블랙 코미디를 보면 러시아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불쾌하죠. 그래서 안 했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 정도 수준, 우리가 파충류 수준란 말이야. 적어도 이건 아니지.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블랙 코미디가 보여주는 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중독돼서 네. 네. 누구보다 강한 권력의 맛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공포 속에 살았던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권력자들 모습하고 많이 안 다르다는 거.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거예요. 네. 파충류의 뇌. 오버킬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왜 쓸데없이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학살했으며 심지어는 스탈린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누구도 믿지 마라, 너 스스로도 믿지 마라 라는 말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죽은 데가 그 혼자 살았던 별장이라고. 네. 사실. 그래서 의사도 제대로 땡겨오지도 못했던 의사도 거란 없고 말이에요. 심지어 보면은 그 저 경호하고 있던 군인들도 바로 못 들어가잖아요. 다음날 아침까지 못 들어갔죠. 얼마나 자기가 의심을 심어놨으면 네, 그거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못 들어갔대요. 네. 네. 아침 식사 가지고 들어갈 때까지 못 들어가서 만약 중간에 조금 스탈린이 그 병사들한테 좀 잘해줘가지고 좀 친했으면 쿵소리 났을 때 들어왔을 그치, 거 아니에요? 바로 들어가 살렸겠지. 그럼 살았겠지. 아 근데 의사가 네. 없잖아. 아무튼 아, 그러니까 이게 권력자가 진짜 권력 행사나 진정한 의미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생존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권력 그렇죠. 중독에 빠지는 순간 사실 정치도 없어지고 오버킬만 하게 네. 되고 생존이니까. 그냥 오버킬 머신이 되는 거지 네. 그냥.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까지 비판하는 공산 전체주의를 만든 스탈린의 네. 1920년대에서 1953년 약 30년 동안 지속된 네. 바로 그 공산 파시즘의 형태, 1인 독재 체제라고 하는 그런 형태, 네.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했던 이 형태를 그것의 말기의 모습까지는 이제 보여준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된 이유의 핵심 중에 하나는 단순히 권력의 문제라든가 공산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네, 거죠. 체제 문제가 아니야. 네. 권력에 지독하게 중독된 하지만 공포스러웠던 스스로가 네. 살고자 했던 사람의 오버킬이라고. 얘가 보여준 행동은 권력에 중독된 자가 자신의 생존에 위협을 느꼈을 때 내보일 수 있는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되게 나쁜 형태의 권력의 속성 중 하나네요. 네. 권력을 가지면 언제든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음.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조선시대 국왕들이 나타났던 정신병적 증상들이 대부분 다 이런 거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영조가 죽여야 했던 이유 중에서 하나도 사실 그거하고 연관이 네. 돼요. 맞아. 혈족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현 정부나 현 대통령에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사실 스탈린도 그렇고 뭐 옛날 조선 왕들이야 더 그렇지만 실제로 생존의 위협을 받을 여지도 좀 있긴 있는 시대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네, 사실 공산주의도 스탈린도 많은 정적들이 실제로 그렇죠. 있었고 근데 사실 현대 우리 대통령이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 한국 체제 안에서 사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권력 투쟁에서 지면은 생존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떨어졌을까? 왜?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바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바로 이 1953년 이 당시에 이 스탈린 체제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 그 권력이 아주 파충류 두뇌만이 작동했던 권력의 모습을 그대로 인간 사회 속에서 보여준 거잖아요. 네. 조선 왕조 시대도 아니고 짜르 시대도 아니었는데 지상낙원을 건설하자마자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일이죠,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2023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가 그렇게 욕하는 1950년대의 러시아의 권력적 상황하고 되게 유사해. 심지어는 이때는 죽기라도 했지만 우리는 지금 생존적으로 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거기다 더 위험한 건 더 원시적인 파충류의 두뇌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야. 파충류의 두뇌의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공포를 과잉 해석합니다. 파충류의 두뇌는요. 그래서 공포를 과잉해서 과잉 공격성이 나와요. 그래야 생존하니까. 그래야 생존하니까. 그게 문명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일이에요. 그래서 신피질은 유대하거든. 연대하고. 공포를 잠깐 억누르고 네. 옆에 애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마 나를 죽이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사회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에 맡겨. 내 칼을 쥐기보단 총을 내놔. 그리고 총을 당신한테 맡겨가지고 우리를 다 같이 보호해줘. 이런 식의 되게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파충류라면 절대 할 수 없지. 내 발톱 내놓으라는 건데. 그렇죠. 절대 안 되지. 네. 예. 미국 사회가 아직도 파충류 두뇌인 거예요. 그래서 총기를 못 내놓는 거야. 네. 내가 내 발톱 갖고 있어야겠어. 그치. 못 믿어 나는. 못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파충류의 두뇌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이 생존에 대한 공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안타까워할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과잉하게 공포스러워하고 과잉하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악순환이 벌어질 것 같은데 내가 과잉하게 행동했으니까 당연히 과잉한 공포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얘네들이 막 복수심 품고 나한테 어떻게든 해버릴 그렇지. 것 같고. 약간 환상에 빠져 있네. 그치. 전혀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거는 그럼 별다른 이유가 없네요. 왜 지금 2023년에 1950년대 스탈린주의 같은 모습을 보이느냐? 그냥 퇴행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밖에 그렇죠. 이유가 없네. 정치학적으로 50년 이상 퇴행적인 행태고요.
인류의 진화사적으로 보면 수억 년 퇴행적인 행태입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영장류의 내 이전까지 퇴행해야 되니까. 퇴행한 거죠. 예. 그래도 유시민 작가는 침팬지의 뇌를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 이제 파충류의 뇌까지. 아, 우리는 어디까지 예시를 들어서 예. 설명한 것이 아니, 그분들이 이거는 그렇다는 근데 얘기는 아니에요. 유시민 예. 작가도 오해받을까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아, 그럼요. 누구에게나. 예를 들면 제가 우리 함께했던 바이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바이스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딕 체니가 가지고 있던 이상한 행동들은 욕심에 좀 더 가깝긴 해요. 이쪽은 생존보다는 예, 탐욕에 좀 더 가깝죠. 탐욕에 좀 더 네. 가까워. 하지만 행태는 비슷하거든. 그 어떤 음모적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 잔인하고 이런 것들, 네네. 이런 건 비슷해. 하지만 그건 조금이라도 탐욕에 가깝거든요. 조금이라도 영장류적이야. 좀 더 고차원적인 욕망이라는 그 거죠. 나름 예. 합리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권력이 어쨌든 어느 쪽으로는 탐욕으로 작동하건 생존 공포로 작동하건 하는 건데 왜냐하면 가장 효과적인 공격 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체니의 그 바이스적인 권력보다도 더 퇴행적이라는 거죠. 그렇지. 와, 아, 그 저는 바이스가 훨씬 좋아요. 무슨 말이야? 스탈린보다는. 아. 둘 다 나쁜 사람이긴 한데. 네. 근데 딕 체니도 스탈린 못지않게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더 더- 나쁜 게 더 최악이죠. 예. 예. 스탈린은 솔직히 한 다리 건너서 시켜서 죽였다 치면 바이스 그러니까 딕체니 같은 딕체니는 몇 다리 경우는 건너서 몇 다리 건너서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근데 사실 배후에서 작동하고 그래놓고 그걸로 돈을 무지무지하게 맞아요. 그게 벌었잖아요. 또 그것도 예.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되게 효율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러니까 어느 권력의 최상층에 올라가면 소시오패스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회사 CEO 중에서 소시오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 말인즉슨 이게 아까 그 상관관계랑 이어지는데 어느 정도 인간관계가 있다는 거지. 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런 건 철저하게 배제하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적어도 효율적이기는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대 사회는 극단적으로 효율을 추구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지. 예.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이제 질문 나온 게 그래서 결국은 네. 생존 본능으로 움직이는 권력을 끝까지 쓰고 폭력을 끝까지 쓰는 쪽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네. 영장류에 대해서 파충류가 이기나요? 영장류가 1대1로 싸우면 지죠, 당연히. 네. 예. 근데 그러려고 영장류가 사실 진화해 오면서 집단 구성하고 그렇지, 사회를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한 건데. 거죠. 예. 어. 예. 그리고 집단을 구성하려면 뭐가 필요해? 의리가 필요하고 네, 문화가 믿음이 필요하고 예법이 필요하고 이런 거예요. 어.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이미 증명이 된 거야. 어. 예, 물론 이거를 가지고 또 함부로 뭐 사회를 구성한 영장력은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적응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우월한 전략이 이미 입증된 건 맞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봐도 음. 우리가 파충류 집단하고 붙으면 우리가 이기잖아요. 우리는 다른 모든 집단하고 붙어도 다 이길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네. 이겨요. 네. 그리고 일반적인 영장류보다도 인간이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더 압도적으로 나름의 어떤 뭔가를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 예. 이거는 이제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의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붙어 있지 않아도 그렇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예. 음. 이게 이제 여기에 더한 뭔가들을 만든 거죠. 결국 이 과정을 보면 우리는 파충류의 두뇌, 권력의 두뇌가 도덕적으로 부당해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생존의 관점에서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월한 전략도 아니라는 거고. 그냥 덜 발달된 전략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퇴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떻게 된 거냐? 결국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파충류의 두뇌를 용인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그리고 알고 보면 파충류의 두뇌를 부러워했는지도 몰라. 그렇지. 너무 잔인해 보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한번 막 복수해주고 뭔가 찌르고 막 하는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예를 들면 힘 있어 보이고 그런 리더를 원했을지도 모르죠. 이른바 이런 게 위선자 같지 않고 예,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의 파충류의 두뇌가 성공한 이유는 우리의 사회가 퇴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렇지. 근데 퇴행이든 진화든 간에 이 가속도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퇴행의 길로 한번 접어들게 되면 결국 다시 퇴행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길이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또 알트라이트 같은 경우처럼 대한우파라든가 네. 큐어넌이라든가 이런 애들처럼 진짜로 완전 그 길로 가는 애들이거든요. 이쪽은. 네. 이쪽은 영장류 침팬치도 아닌 진짜로 파충류로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완전 개개인의 각자 도생.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가 되면 우리가 일궈놓은 문명과 거대한 어떤 힘이 네. 파충류의 손에 쥐어지게 되는 거라고. 야, 그러고 보니까 V라는 작품은 굉장히 여러모로 그렇죠. 높은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부인은 잘 만든 작품이죠. 문명사회 인간들이 파충류 인간들한테 지배당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근데 파충류 인간들이 일반 인간들보다 1대1 전투력이 훨씬 높아. 그렇지. 아예 모르는 영화인데. 드라마. 그래서 더 위험한 건 그래서 이 권력은요 네. 외롭게 죽을 거예요. 그렇지. 분명히 비참하게 죽을 겁니다. 차라리 나름대로 비장함을 가지고 죽고 퇴장하는 권력이 아니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비장함은 침팬지 정도 돼야 가질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 결국은 이 스탈린과 그다음에 옆에 있었던 베리아와 이런 식의 모습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 애초에 작동이 그랬으니까 언젠간 끝이 오거든. 그렇지. 그렇죠. 대체해버리고 이럴 테니까. 뭐 이 자체는 그래요. 그렇게 끝날 겁니다.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퇴행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태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태행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네. 실제로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진화해온 방식에 훨씬 더 맞는 것들을 가진 쪽이 더 우월한 전략임을 입증해야 돼. 단순히 도덕적으로 행동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대통령 한 명을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멈추게 한다, 쓰러뜨린다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진정한 방식이 사실 아니라는 거죠. 아니지. 네. 이 대통령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파충류 왕을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퇴행이 근본적인 원인이고 진짜 파충류 사회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내는 것이 진정한 승리지. 그렇지. 당장 지도자 한 명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파충류 전사가 아니지. 영장류 전사가 하나 나와서 파충류 왕을 쓰러뜨린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그렇지. 우리가 다시 영장류가 지배하던 그러니까 좀 더 발전된 영장류를 희망하던 시절로 돌려놔야 그렇죠. 이 싸움은 끝나고 퇴행도 멈출 그 것이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실 파충류 왕은 사실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혼자서 그때 외롭게 죽겠지. 동물원으로 들어가겠지. 다의 언론하겠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급해하기보다는 이거는 어쨌든 생물학적으로는 또 권력의 작동의 방식상 네. 어디선가 끝나고 비참하게 끝나고 자기들끼리 배신 때리고 이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굳이 다시 되살려낸 이들의 퇴행적 행태를 되살려낸 이들의 파충류의 두뇌에 힘을 부여한 게 뭐냐는 거지. 이거를 좀 더 저는 약간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하면요. 네. 파충류의 두뇌가 나쁜 게 아니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존에 아니, 유리하니까. 이미 다 가지고 생존에 있네. 유리해. 우리가 이거 없으면 우리는 영장 심피실만으로 생존 그러니까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일상을 살다가 진짜로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이 오잖아요. 네. 그럴 때는 사실은 그럼 이거 결정적인 빨리 영- 뛰어야지 뭐. 결정적인 얘가 아무리 역할을 하는 괜찮아 그렇게 얘기해도 네. 난 뛰어야지.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퇴행한 이유를 자꾸 이제 뭐 일베나 이직이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아까 제가 큐어넌도 얘기했고 이랬습니다만 그들의 이상한 선택이라고 보는 거는 사회학적으로는 무책임해요. 그건 뭔가 환경이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한 사람들한테 반응이니까. 좀 전가를 해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개개인한테. 저는 이게 왜 그럴까? 파충류의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환경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게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제가 황혜주 씨한테도 제가 매번 강조했던 건데 우리의 키워드는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예, 우리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하고 다독일 것인가.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있거든.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취직이 안 돼. 취직도 안 돼. 돈도 못 벌 것 같아. 집도 없어. 남들보다 막 집도 연애도 없고, 못해. 그렇죠? 예. 결혼도 못해. 이럴 것 같아. 수많은 불안감들이거든요. 이 불안감들을 만들어내는 환경이 작동을 하면 영장류의 두뇌는 훨씬 더 위축되고 파충류의 두뇌가 활성화돼요. 그렇지. 그러면 파충류의 두뇌가 활성화된 이들을 선택하는 거지. 그들이 우리를 이끄는 게 차라리 나을 테니까. 동질감 느끼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불안감을 활성화시키고 파충류의 두뇌를 자꾸 우월한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이 조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그 조건을 해결하고 조건을 위해서 유대하는 영장류의 두뇌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제목이 기억 안 나. 뭐 미쳐버리겠네 진짜. 영화 유튜버가 이렇게 제목을 기억 못해서 어떻게 해? 제가 나중에 이 찾을 말씀. 두뇌는 무슨 두뇌일까?